서울의 집값이 이번 주에서는 더 떨어졌습니다. 강남 상구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죠.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서울의 자치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서울의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럴지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를 모시고 향후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서울 아파트 값이 낙폭이 더 커졌다라는 거 지난주보다 그렇다면 이게 조금 더 내려갈 거다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유는 일단은 뭐 9.13 대책 정도 보면 될까요? 예, 우선은 이제 그 시장 상황을 좀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네. 강남 서울 아파트의 그 매매 그 가격에 대한 그 추세를 보면 2주 연속 이제 약세를 이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에 0.01% 하락을 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0.02% 하락을 해서 전주보다 0.01%가 이제 커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25개구 전체에서 하락한 구는 8개구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이제 강남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마이너스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마이너스로 이제 하락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강남구가 0.12%로 이제 높게 하락을 예. 했고, 송파구가 0.11%, 용산구, 서초구, 서대문구, 예. 강남, 강동구, 예. 동작구 이러한 지역에 이제 하락을 했고, 보합세를 유지하는 그 구가 10개구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편 이제 그 상승한 구도 있습니다. 7개구가 상승을 했는데요.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뭐 광진구 이러한 지역에 그 상승한.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제 하락한 지역이 주로 이제 강남의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해서 그 급매물이 나오고 호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매수 문의가 이제 급감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직 그 서울시의 그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추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서울 아파트 값이 다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하시려면은 어떤 정도 상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직은 이제 상승하는 구가 좀 있죠. 있기 때문에 특히 상승한 구는 아마 그동안 이제 강남구와의 그 가격 격차에서 갭 메우기, 어떤 가격 키 맞추기로 인해서 아마 강북의 지역이 그렇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이 이제 둔화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보합을 유지하다가 하락으로 전환하냐가 아마 전반적인 서울시의 주택 시장의 어떤 그 변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치구 25개 중에 지금 반이 지금 떨어지고 3분의 1이 떨어지고 3분의 1 조금 넘게는 보합이고 3분의 1 정도는 좀 올랐다는 건데 오른 3분의 1 정도가 이제 보합이나 마이너스로 돌아서야지 이제 서울의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전세 얘기도 좀 해보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값도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공급적인 측면을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그 전세 가격이 일부 지역에 있어서 하락한 부분, 특히 이제 지방에서는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의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전세 가격이 심각하게 하락한 것은 아닌 뭐 일부 공급이 이제 그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하락의 그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 전세 가격이 그 아직은 그 하락 추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집값도 아직은 관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전세도 아직은 관망을 할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일각에서 자꾸 그렇게 뭐 나오고 있는 서울의 뭐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 때 이거는 조금 앞서간다고 보시겠군요. 예, 통계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통계적으로 이제 그 주택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이 상당히 그 전년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거래가요? 거래량 자체는 뭐 이것은 이제 10월 통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달의 통계는 좀 더 줄어들 겁니다. 9.13 대책 이후에 거래가 이제 줄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선은 이제 그 전세와 이제 그 가격에 대한 것을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가격과 관련한 부분은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보유세에 대한 그 인상
금리 상승 등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집값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집값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세 가격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입주 물량이 많은 특히 이제 뭐 안산시라든지 아니면은 경기권에서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그러한 상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양자, 수분양자들이 이제 입주 물량에서 중도금 잔금 대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 되죠. 네. 그러면서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는 아직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공급의 그 과잉 상태와 어떤 예. 그 대출의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계속 하락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 그러한 것에는 또 다른 상승의 요인들이 좀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상승 요인이에요? 우선은 그 내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렇다라면은 이제 그 소유자들은 월세보다는 이제 전세를 이제 선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죠. 또 한편 그동안 이제 매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반면에 최근 2년 동안의 전세 가격 상승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과 매매 가격이 급하게 상승한 부분을 전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럴 것이죠. 수 있겠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DSR에 대한 그 대출 규제를 이제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 앞으로 이제 그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인지, 이제 무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 소유자, 그러니까 집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살거나 아니면은 월세로 살거나 하는 이런 세 가지 안 중에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예. 그동안 그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을 때는 전세로 사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현재는 이제 대출을 받기 어렵고 여기다 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므로 그렇죠. 인해서 실수요자들도 그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예측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의 그 단기간에 이제 그 입주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한 그리고 그 수분양자들의 대출의 문제가 있어서 좀 전세 가격이 지역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그러한 요인도 계속 내재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집값은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집값은 별로 그러니까 오를 만한, 그러니까 떨어질 여지가 많은 그런 재료들이 내년에 이렇게 쭉 노정이 돼 있는 반면에 전세는 올라갈 여지가 있는 변수들이 좀 더 눈에 보이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임대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상황은 지금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감안을 하시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세 수요가 이제 2년마다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올해 내년에 입주 물량이 특히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공급 물량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입주 물량이죠. 실질적으로 예, 입주 예, 물량이 그렇죠. 이제 입주 늘어남으로 물량이죠. 인해서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그 공급의 그 증가로 인해 입주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2년 후 재계약을 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전세 가격이 오를 소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년 뒤 걱정은 그때쯤 가서 하죠. 뭐 벌써부터 2년 전부터 그 걱정을 할 필요는 근데 있을 것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을 위반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혹은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대한 것을 조금 전망을 하면서 예.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임대 시장도 사실은 내년에 공급 물량이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아주 뭐 그렇게 많이 오를 거거나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지역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매 시장 상황과 전세 시장 상황, 그러니까 임대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을 지금 했고요. 요즘에 그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하나 그냥 오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그 신혼희망 타운이라는 게
있던데 정부가 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더군요. 원래 1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던 걸 15만 원으로 5만 호를 더 늘리기로 했다는 건데, 그건 굉장히 많이 늘리는 건데, 근데 이게 금수저 논란이 있습니다. 왜 이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거는 그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좋은 집을 좋은 안정 좀 싸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걸 텐데 왜 이게 금수저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그 신혼희망주택과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상황을 좀 점검해 보면은 우선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바로 그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수저 논란은 사실 이제 분양 가격이 높다라는 것이죠. 신혼희망타운도요? 예, 분양 가격이 이 지역에 따라서는 뭐 4억 원 이상이 되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가격으로 인한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어차피 돈이 별로 없는 그런 신혼부부들보다는 신혼부부들이 입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양을 하지 말고요, 교수님. 정부에서 어차피 공급하는 건데 그냥 다 공공임대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까? 가능하죠. 근데 가능하다기보다는 그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그 자금이 투입해서 장기간에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정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고민이 적다라는 것이죠. 근데 별로 그 말씀은 국민들한테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지금 곳간에 넘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것저것 일을 벌리는 판인데 지금 우리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들 가장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이 줄어드는 거고 일자리 문제도 있긴 합니다. 또 하나가 주거의 불안정성 아니겠습니까? 주거비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쓸 돈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또 하나 이유인데 그러면은 그런 돈들을 좀 넣어서 정부가 좀 지원 넣어서 분양하지 말고 임대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그게 오히려 공공주택의 이 취지 아닙니까? 원래 공공임대주택의 그 취지가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를 좀 살펴보면은 아마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이 이제 그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발표를 합니다만은 실행을 하는 데에서는 다들 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기로 많이 들어가고 장기로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이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서울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한 것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이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부가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이 주택 공급 문제를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예전 방식을 그대로 자꾸 적용하는 것 같아서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이 얘기는 못 하겠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